휴대폰 가게. 고양이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후회는 없으실까요?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동하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필라테 서승완입니다. 현재는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필라테스 교육 강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길도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제 필라테서로 되셨는지. 30이 딱 될 때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필라테스 강사를 꼭 시작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장사를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라테스 강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더라도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나요? 센터 운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 필라테스 센터를 오픈하는 것 자체는 편의점 오픈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요? 그러면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을 하실 때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을까요? 5천 정도를 1년 정도 꾸준히 찍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평균 한 4,500에서 5천 정도. 따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일단 무조건 인건비죠. 2천만 원이 이상씩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월 2천이요? 네네. 직원분만 한 12분 있으셨어요. 센터가 엄청 컸나 보네요. 아니요, 그때 센터가 60평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센터긴 한데 그러면 그런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보통 월 소득은 한 얼마 정도가 될까요? 보통 전임으로 일하시는 것도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으시는데 평균적으로는 250에서 300, 350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본업으로 삼고 수업을 좀 많이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듣기로는 좀 발이 불편하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걸까요? 핸드폰 가게를 시작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드시고 싶어서 사다리 올라가서 페인트 칠 하다가 미끄러져서 발목 쪽에 이제 거골이라는 데가 부서졌습니다. 거기랑 복숭아뼈죠. 그쪽에 뼈가 두 개가 부러져서 한 5개월 됐나? 5개월이요? 그러면은 필라테스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못할 건 없습니다. 특히 강사라는 직종은 이제 오래 서 있고 지금은 좀 불편하겠지만 말을 좀 잘하고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잘 가르쳐 주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못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어느 쪽 다리가 불편하신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주발이 어느 발이세요? 저 오른쪽 다리죠. 아이고야. 사장님, 그러면 네. 지금은 센터 운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누구한테 양도를 하신 건가요? 네, 센터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이렇게 찾아서 아. 그분한테 이제 매수시켰죠. 아, 그래요? 네. 이제 아직 5개월밖에 안 됐다 했으니까 그래도 부러진 거면 아직 좀 휴유증이나 아니면 좀 불편하신 게 많지 않으실까요? 네, 조금 불편한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정상인 척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야, 엄청 긍정적이시네요. 그러면 센터 운영은 왜 안 하시게 된 걸까요? 한 5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했던 거를 반복해서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 자신에 있어서 성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매각하는 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매각을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신가요? 이게 다리 부러지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요. 했던 일을 했으면 부러지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센터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맨날 같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저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있을 건 다 있네요. 사장님, 그러면 네. 이 휴대폰 가게를 차리는데 필요한 게 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전문적인 뭐 자격증 이런 게 있을까요? 핸드폰 가게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자격증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단가를 받아오는 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도매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신업 쪽이 좀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새로운 뉴스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런 단가를 가져오는, 단가도 좋은 데를 갖고 와야지 좋은 가격에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는 휴대폰 사업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근데 이렇게 직접 휴대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신가요? 부모님도 사실 전혀 좋아하진 않았고, 사실 뭐 폰파리? 라는 뭐 안 좋은 명칭도 있고 한데요. 이게 좀 해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핸드폰 가게를 사실 시작한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못 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을 한정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좀, 아, 내가 뭐 핸드폰이나 통신 쪽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통신을 시작하게 됐고, 그 휴대폰 업무가 이제 필라테스랑은 전혀 다른 업무잖아요. 휴대폰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문제적인 일이 이렇게 저렇게 생기더라고요. 사람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기존 통신업계에 정해놨던 룰 자체가 이제 같은 말인데도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핸드폰 저 시작할 때 제 요금제도 뭔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이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천천히 하다 보면 통신업도 괜찮은 사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매출을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네요. 그러면 이런 휴대폰 사업을 하시는데 후회는 없으실까요? 왜? 아이고, 표정이. 여기가 총 몇 평일까요? 10평 정도 됩니다. 월세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여기는 60만 원이고요. 60 이요? 공과금이 따로인데 공과금이 좀 셉니다.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과금이 좀 많이 나가요. 그러면 뭐 따로 권리금 이런 거는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보증금은 여기가 1,000만 원입니다. 저렴한 편의 상가입니다. 인테리어나 소품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을까요? 마켓에서 네. 대부분을 구매를 해서 제가 사실 여기를 차리면서 들인 돈은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에서 필라테스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찍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 뒤쪽에 제가 필라테스 기구를 하나 가져놨고요. 유튜브 네. 영상을 뭐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찍는지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따라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오. 제가 필라테스를 해봤었는데 이런 걸 봤거든요. 네. 와, 근데 이게 휴대폰 가게에 있다고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 한다고요? 이게 신품으로 따지면은 뭐 네. 브랜드마다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진짜 좋은 거는 뭐 1,000만 원 이상도 합니다. 여기서는 영상 편집할 때도 가끔 제가 여기서요? 휴대폰 가게. 제가 문득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좀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 필라테스를 배우기가 더 힘들고 그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식인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만드신 분 자체가 남성분이십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에 있어서 여자 운동, 남자 운동이라는 건 따로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아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시고 남성분들이 요가나 이제 근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정답인 거거든요. 왜 인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필라테스랑 운동 자체가 발레 동작에서 좀 파생되는 동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여성 운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럼 평상시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도중에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뭐 가끔 뭐 스트레칭이야 맨날. 이러놓고 하는 게 진짜 여기서 이런 동작이 있긴 해요. 이 동작이 조금 어려운 동작이긴 하거든요. 살이 너무 쪄. 편집 잘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가 되려면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자격증 없이도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필라테스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 거예요? 필기 시험, 뭐 실기 시험 이런 것처럼.
들은 것과 제가 경험한 걸로 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필기 시험이 하나 있겠고요. 뭐 해부학 시험을 따로 보시는 데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모라는 시험을 봅니다. 데모라고 하는 거는 필라테스에는 특정 동작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의 이름과 동작들을 정확히 수행해서 중요 포인트들을 맞게끔 정확히 그 동작을 구현하는 시험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티칭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3가지. 필기랑 데모 시험 그리고 티칭 시험까지. 이후에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또 따로 있을까요? 필라테스를 계속 한다고 말씀도 드렸고, 시니어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습니다. 시니어 게스트하우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좀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놀 수도 있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운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도 이미 정했어요. 뭐예요? 오늘 내일입니다. 약간 이게 조금 오늘 내일 약간 좀 안 좋은 뜻 아닌가요? 뭐 오늘도 있고 뭐 내일도 있다. 그런 뜻이죠? 좋은 뜻도 있겠고. 뭐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별로라고 하시는데. 필라테스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필라테스 자격증은 꼭 취득하십시오.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속이 차야지 하시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은 좀 추천드리진 않고요. 사실 20대 중반 넘어서 그때 이제 강사라는 직업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필라테스 자격증은 나이에 상관없이 30대, 40대, 50대, 전 60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생각으로 계속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